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갑시다. 에베레스트 좀 가지 마요. 이 뜬금없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진짜 에베레스트를 왜 가죠? 저는 그 평생 동안 그 등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어? 힘들어서? 아니, 내려올 걸 왜 굳이 올라가는지. 예를 들어, 거기를 올라가서 건너편으로 내려온다. 아니, 그쪽에 가야 될 목적지, 그럼 가요. 근데 정상에 가서 그냥 내려오잖아. 그래서 나는 왜 등산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없었으면 안 갔을 건데? 저도 사실은 힘든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힘든 게 너무 싫어. 나는 힘든 게 정말 싫어. 그래서 저도 등산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또 한 가지. 제발 동식물이 사는 곳에 인간이 너무 많이 침범하지 맙시다. 또 이쪽으로 간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어지간히 하자고 인간들아. 네. 근데 지금 왜 에베레스트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 에베레스트에 사실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도봉산 오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등산복 차림만 봐도 너 에베레스트 가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웃도어 시장이 컸대잖아요. 깜짝 놀란다잖아. 동네 뒷산을 막 수십만 원짜리 방안 파카 입고 올라가고 막 심지어 피켈이나 장비도 진짜 명품을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동네 도봉산 올라가면서 막 40만 원짜리 그 피켓을 들고 다니는 그 배경은 뭐야, 난 진짜. 제 후배가 이거 성인 나이트 갈 때 명품 입는 거랑 똑같은 짓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제 후배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등산 좋아하시니까 등산 바지를 하나 사들고 갔는데 60만 원짜리를 잡으시더래요. 그래서 얘가 아빠 제 월급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아빠 근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을 에베레스트를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산 가시는데 왜 이 60만 원짜리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정도를 입어줘야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가 안 죽는데잖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60만 원짜리 차마 못 사드리고 29만 원짜리 손을 떨면서 사드렸다고. 언니 29만 원도 비싼데? 그러니까 언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복을 그렇게 비싼 걸 입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어른이다 그 등산 저기 그 신발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네. 그거 얼마짜리인지 생각해보고 중고장터에 팔아야 되겠네. 누가 사준 건데? 누가 사준 거를 팔면 좀 그분이 나한테 넘긴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잊으셨겠다 그분. 잊었을 거예요. 예. 10년 근데 10년 넘으면 누가 사줄까? 이게 클래식이라고 그러면 되지. 명품의 가치는 오래될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거 아니야? 그 어른이다라니까 그거 비싼 거라니까. 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기 중고장터는 실명제라서 그런데 어떻게 보미 작가가 대신 좀 팔아주면 안 될까? 그걸 열 수가 없네. 저는 중고 같은 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약간 서타일이 그래서 자 아무튼 보미 작가도 그런 거 안 한대요. 네. 아무튼 왜 에베레스트를 오지 말라 그럴까요? 5일장에 내다 팔아. 앉아서 팔면 좋겠다. 네. 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혹시 그 작년에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병목 현상 생긴 거 보셨어요? 산 정상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산 정상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야. 아니 에베레스트가 8,800m인데 그게 정상에서부터 줄을 올라섰으면 정말 수천 명이 동시에 지금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으니까 사실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상에 찍고 나 정상 사진 한번 박아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다가 산소통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버틸 양인데 왜냐면 베이스 캠프가 중간중간마다 있고 그 중간에서 그 산소통을 메고 가면은 딱 왕복할 정도의 산소밖에 없는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 숨 못 쉬어서. 실제로 그래서 사망사고가 작년에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11명 죽은 거면 별로 그렇게 높은 사망률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한 해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좋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딱 4월, 5월 요 한 2달 정도만 올라갈 수 있대요. 정상까지는. 이 사시사철 가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예, 그 위험해서. 이제 이해가 되네. 위험해서. 예. 근데 그 딱 2달 사이에 네팔 정부가 허락을 해준 인원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2달 안에 300명이 등반할 수 있는 티어를 땄구나. 그렇죠. 프리미엄 티켓이네. 근데 그 티켓을 사려면 1인당 1,300만 원이 필요해요. 1인당 1,300만 원. 선불이야? 네. 못 올라가도 그냥 내야 돼요. 입장료네? 네. 입장료가 1,300만 원이고. 야, 그러면 어떻게든 올라야지. 1,300만 원 냈는데. 그래서 11명이 죽어요. 나 같은 심리 때문에. 네. 그래서 11명이 죽고. 들인 돈이 아까워서 기어이 갈라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쉐르파가 붙잖아요. 쉐르파라고 해서 뭐 짐을 져주고 같이 정상까지 등반하는 그 네팔 현지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은 많고 뭔가 도전의식은 막 넘치는데 나 에베레스트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등반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8천만 원을 내면은 이 사람을 헬기나 뭐 이런 걸로 높이까지 올려줘. 일단 올려주고 잠깐 정상 그 짧은 거는 걸어서 그것도 완전 전문가들 옆에 붙어가지고. 야, 이거 장가계네.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 돈으로 38,000원만 주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대나무로 된 그 의자에다 앉혀가지고 그 수천 계단을 걸어가지고 정상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거든. 딱 그건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에베레스트 막 이러면은 아마 그 어떤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상돈 그 산악인이 그렇죠. 그때 코롱 스포츠 엄청 팔았지.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게 1977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77년이야? 예. 왜 그렇게 어제같이 생각이 나지? 아니. 그 화면을 뒤에 쓴 거지. 몇 년이 지나서. 예. 여기는 정상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거 이제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고상돈 씨가 한 말인데 이게 1977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에베레스트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한테는 전문 산악인들의 꿈의 산.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8천만 원에 입장료 1,300만 원에 1억만 들이면 기념사진 찍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합성하면 될 텐데 이렇게 비싸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네팔 정부에 굉장히 또 중요한 재정이 되는 거예요. 입산료가? 네. 뭐 당연한 거겠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뭐 원래 관광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내수 제조업이나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있질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난해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산악인이 올린 거예요. 어떤 이제 사람이 갔다가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느냐.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는 밑으로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죽으면 옛날 전문 산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은 산에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가 시체가 그 추운 곳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얼게 되면은 150kg이 넘는데요. 그러면 전문 쉐르파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야지 겨우 그 항구를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보통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연고가 없으니까 끌고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족들한테 연락을 해도 산 사람은 산에 묻히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인수하지 않겠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외국 나가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가족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비행기로 시신을 운반해 오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걸 듣고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이제 쌓여있는 쓰레기인데 왼쪽 오른쪽에 게 이게 웃기는 거야. 이 사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그대로 시체가 널려 있어요. 이 시체가 8,000m 입구에 이 양반이 딱 누워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 시체를 보면 여기서부터 8,000m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언제 죽었고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대로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방치돼 있는 사람들이 200명 이상의 시체가 지금 네. 등산로에 널려 널려 있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네팔 정부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이유로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치워도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니, 인계시킬 사람이 인계를 해야 되는데 없네. 가족들이 인계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네팔 정부가 자비를 들여서 셰르파를 고용해가지고 시체를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네팔 정부가 그걸 하겠냐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냥 거기다 다 버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사실 전문 쉐르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투입하겠다고 그래서 또 쉐르파들이 반발을 했어요. 군부대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 뭐냐?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군부대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군부대가 전문 산악인도 아닌데 그 8,000m 해발 고지까지 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군부대가 다시 하청을 주거나 또는 주민들을 쥐어짜는 쉐르파들이 쥐어짜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쉐르파들이 그럴 거 정부가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그 사업을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방금 댓글로도 비슷한 얘기가 올라왔는데 헬리콥터 타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굳이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그냥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4,000m가 거의 한계선이래요. 3,500만 넘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까지는 헬리콥터가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높이는 사실상 못 다니는 거예요. 8,800m면요. 여객기가 날아가는 높이거든요, 여러분. 구름보다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고도가 아닌 히말라야를 넘어가면서 그 고도로 가면 비행기가 친다니까 산에.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도전해서는 안 될 영역인데 이른바 그 셀카 찍고 싶은 명예욕의 사람들이 이걸 상업화해가지고 돈 1억에 에베레스트 갔다 와봤네라는 명예를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도전하고 저처럼 미천이 아까워서 억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가보려다가 사고가 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나 시체들은 안 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팔 당국이 이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뭐 한 달 치웠는데 10톤을 치웠고, 그러니까 쓰레기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고 내려올 수 있는 양만 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모든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보증금 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5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8kg의 쓰레기를 대가져 오면은 보증금을 돌려준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보증금을 나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놀이공원 같은데 조끼 그 3,000원 그 보증금 받고 빌려주면 네. 그거를 다 3,000원 안 받겠다고 아무데나 내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만 원 넘게 보증금을 세게 때려야 그걸 갖다 준다는 거야. 안 가보셨나? 너무 경리하고 사신다, 이분. 아니, 저는 사실 뭐 마트에 가서 100원짜리 카트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꽂아놓고 100원 빼오는 사람이라. 너무 정직하게 살아. 아, 참. 왜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니한테 뭐 불편 준 거 있어요? 저분은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답답해요. 네. 뭐가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요. 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나라가 돌아갑니다. 네. 아무튼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단순하게 에베레스트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고, 뭐 세계에서 뭐 몇 번째 등반 그런 거 있었잖아.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제 돼. 다 돈 주고 온 놈이랑, 온 놈이라고 이상한가? 돈 주고 갔다 온 사람이랑 진짜 손가락 잘려가면서 등반했던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받는 거잖아. 네. 저는 네팔 정부가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 그러면 무산소 등정을 원칙으로 해갖고 안 되는 놈은 못 가게끔 해야 된다고.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발을 하니까
이제 그 에베레스트 그걸 이제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거 문제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등반객들 수도 좀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규정을 마련했어요.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문제는 네팔 정부가 결코 그들이 내는 그 입장료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업무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승인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8일자로 올해도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병목 현상이 또 벌어질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송 작가가 나설 수밖에 없네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 제가 네팔 정부랑 합작을 해가지고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네. 곤돌라를 놓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입장료를 100만 원씩만 받고 네, 곤돌라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케이블카, 사업화 시키는 거지. 그렇지. 케이블카 곤돌라는 베네치아에서 그 가는 까만색 배가 곤돌라. 그랬나? 아무튼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무튼 완벽하게 방안과 기압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곤돌라를 제작해가지고 이걸로 정상 트레킹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지 않을까? 네팔 정부의 절반 정도 떼줘도 상당히 돈이 남지 않을까 하는 이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는데요. 제 급여는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내가 좀 전에도 계속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각만 하면 그냥 사업 생각밖에 안 하고. 아니 이게 2달밖에 못 간대잖아 악천후로. 악천후에도 끄떡없이 갈 수 있는 곤돌라를 사업화하는 거야. 니는 하지 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그렇게 굳이 꾸역꾸역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만 들어가라고. 거기 가갖고 이제 예티를 고용해가지고 눈사람도 현지인 고용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터널이랑 온천도 파가지고 리조트도 하고 히말라야 사업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투자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난 이 사업 반댈세. 네. 절대로 딴 사람은 해도 니는 하지 마시고요. 사업가 체질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아. 니만 몰라. 지금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앞으로 뭐 3, 4년 안에 무슨 뭐 케이블카 사업이나 무슨 뭐 정상 열차 사업 이런 거 나오면 나 문화나 때문에 사업거리 하나 놓치는 거야. 두고 봐. 난 파업이나 해야겠다. 오냐? 두고 보자. 그때 뭐 그것 때문에 못 번 그 돈은 다 문화나한테 손배서 물릴 거야 내가. 응? 에이, 내가- 10조 버실 분이 왜 이래? 그런가? 그럼, 예. 그리고 네팔 정부하고 아무리 이렇게 샤바샤바 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1,300만 원을 현에서 받잖아요. 거기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아. 떼먹는 중간 단계가. 난 진핑이 형하고 직접 거래할 거야.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레스트에 가지 않는 걸로. 네. 동네산도 소소하게 일상복 입고 조심스럽게 본인 무릎이 허락하는 한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네. 나처럼 추리닝 입고 딱 약수터까지 갔다가 파전에 막걸리만 먹고 내려와도 충분히 운동이 되거든요. 막걸리는 왜 먹는 건가요? 힘들었잖아. 갔으니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추억이 남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정상을 가자더니 이제 뭐야 계약서 쓰고 나니 진핑 실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핑도 실각은 할 수 있지. 그래서 니는 사업자 네.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변수가 있군요. 그 네. 변수를 왜 생각을 그러네. 못해? 우리 청취자분들도 맞아, 시청자분들도 맞아. 생각하는 것. 네. 아무튼 마지막 주제 부동산 사지 마요. 네. 네. 부동산 사지 마요. 부동산 사지 마요. 네, 부동산 사지 마요. 네. 뭐 에베레스트에다가 비리 알바 걸라 그랬어요? 이분 나보다 센스 빠르네. 야, 진짜 우리 강남 아줌마 20명만 넘으면 에베레스트 탄다 우리 진짜. 네. 네. 참. 네. 아무튼 오늘 방송도 진짜 무지하게 재미없는 정치 얘기만 하다가 말랑말랑한 에베레스트 얘기로 마무리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미 사둔 건 어떻게 해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에베레스트가 원래 바다에서 솟아오른 거 아시죠? 네, 나중에 바다로 내려가면 펜션 지으세요 거기다가. 네. 저는 눈치채셨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안 하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지금은 비록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지만 네, 그거밖에 모르는 바보? 네. 문화나 이번에 바이오지 좋은 거 나왔는데 한번 담궈보지 그래요. 그런 거 안 해. 네. 네.
이번 방송 에피에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퍼챗 문하나한테 쏴주신 분입니다. 네, 윤대발님께서 후원해주시면서 남긴 멘트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해서 공식적인 톤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 작가님, 보미 작가 엔딩 멘트 중에 좀 자르지 마요. 윤대발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언제 잘라야 될지 모르는데. 제발 주변 상황 정황을 좀 보고 행동을 하시라고요. 배려가 너무 없어. 네. 자, 그리고 이번 방송에도 모아서 제 출연료가 될 슈퍼챗을 쏴주신 고마우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글님, 구글님 아까도 보셨던데. 네. 플로키님, 양경일님, 털파리 칼럼님, 여기는 시드니. 호주는 한동안 산불 때문에 고생하다가 또 폭우가 와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여기는 시드니님이 계신 곳은 괜찮은지 걱정이네요. 네. 어떡하나 국뽕반점에 호주를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할 수가 없네. 나지환님, 네. 여러분의 이 애정어린 슈퍼챗으로 문하나의 한 달 출연료가 나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제 출연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슈퍼챗보다는 후원 계좌로 직접 쏴주시라. 예, 요 아래쪽에 후원 계좌 보이시죠? 예, 파란색으로 예, 잘 보이시죠? 예, 여기로 후원을 바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하실 생각이 있다면 후원 계좌를 이용해 달라는 얘기니까요. 이 방송 자꾸 후원해 달라고 해서 못 듣겠네. 그거 아닙니다. 네. 사람 선의를 그런 식으로 왜곡 호도하면은 기레기들 조중동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잘라도 되죠? 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또 2시나 3시 사이에 올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네. 네.